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간에 여러분들 YTN이나 예남뉴스 이런 그 메인 매체에서 우크라이나의 바흐무트가 함락 직전에 있다, 완전히 포위됐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니 신인균의 국방TV하고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르네. 신인균 씨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러시아의 관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 타스 이런 거 그대로 받아서 그냥 앵무새처럼 읊는 이게 아니고 진짜 현장의 자료, 완전히 그냥 경도 위도까지 표시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다리 폭파, 완전 포위 이 진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전쟁 스타트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이만큼이나 지금 추가로 더 집어넣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숫자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주말간의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병력이 거의 매일 1000명 가까운 병력, 거의 매일 3개 대대 가까운 병력이 러시아 군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저께는 820명 죽었고요. 어제는 930명 죽었습니다. 전차는 별로 없어요. 전차 4대, 5대 격파. 장갑차도 별로 없습니다. 10대, 9대 격파. 차량도 별로 없습니다. 8대, 10대 격파. 등이고 특수장비, 그리고 방공무기 이런 거죠. 이게 이제 2대 격파.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야포가 많습니다. 각각 이틀 동안 매일 하루에 12문씩의 야포가 격파됐고, 그리고 다련장 로켓, 야포보다 더 소중한 자산인 다련장 로켓은 그저께는 3문, 그리고 어제는 1문이 격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야포가 많이 격파된 이유는 뭐냐? 또 전차가 이렇게 적고 장갑차도 적은 이유는 뭐냐?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병 위주의 거의 사람을 갈아 넣는 이런 진격을 시키고 있고, 또 라스푸디차, 그러니까 땅이 진창으로 변하는 이런 시기가 시작되어서 차량들, 기동 어떤 장비들이 제대로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 위주의 전투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죽는데 전차 장갑차는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는 이 러시아군의 포병, 야포는 지금 자주포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견인포예요. 그러니까 방열을 한 곳이 땅이 물러지죠. 그런데 이게 쏘고 나서 반드시 대포병 사격이 날아올 거기 때문에 빨리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슛 앤 스쿠트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자주포기 때문에 쏘고 이탈하고 이게 아직 라스푸디차가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보다는 자유롭지만 여기는 트럭이 가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사격에 이렇게 지금 많은 포병이 거의 하루에 1개 포병 대대씩이 사라졌다라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 전투기죠. 토요일 날 수호이 34, 수호이 24, 25 이런 거 잘 봤는데 수호이 34는 거의 전폭기, 폭격기에 가까운 전폭기죠. 그것도 M자가 붙은 공장에서 갓 출고된 최신형 수호이 34가 S-300에 의해서 바흐무트에서 격추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조종사, 무장사 2명이 타는데 둘 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우크라이나군에게 생포됐다고 합니다. 무인 항공기는 이틀간 각각 5대씩이 격추가 되었고요.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주요 소식 보겠는데요.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의 조종사 2명에 대해서 자격 평가를 시작했는데 무슨 자격 평가냐? 그러니까 기종 전환 교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평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덧붙이는 게 이게 반드시 전투기를 준다는 건 아니고 실제 전투기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시뮬레이터로 하는 거다, 이렇게 첨언은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전투기 F-16, A-10 이런 것들 주는 이런 이제 수순에 들어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상황 되니까 우리는 이 자격 평가 받을 수 있는 즉 기종 전환 교육 받을 수 있는 사람을 30명 준비해 놨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곧 미국산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된다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이 무기 공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원래는 챌린저 전차, 챌린저2 전차 14대, 그리고 AS-90 자주포 24문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챌린저2 전차 14대를 더 보태서 28대를 주기로 했고, 그리고 AS-90 자주포도 9문을 더 추가해서 총 33문의 자주포를 주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독일의 전차 만드는 회사 라인메탈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공장 건립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이제 실사단을 파견했는데 우리가 실사단 이렇게 파견해서 뭐 해보면 한 2달이면 결정 날 것 같다. 그리고는 연간 400대 생산할 수 있는 전차 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연 40대도 생산 못하는 주제에 우크라이나에 연 400대 이상을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 독일 정부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고 그냥 라인메탈 이 회사 혼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낚시하려고 설레발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게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그래서 이란에게 지금 핵 개발 거의 완성하고 있는 이란이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적의 친구는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때문에 러시아가 갑자기 미워졌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버렸어요. 왜? 적의 적은 또 친구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일단은 구호물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기 시작했다. 뭐 돈 엄청나게 많은 사우디가 이제 밀어주기 시작하면 이거 엄청난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는 이란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우크라이나를 화끈하게 지원해주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CNBC 방송국은 중국이 러시아에게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러시아에게 강력 항의했다. 아니, 우리가 니들한테 무기 좀 대주고 이렇게 하는 거 비밀하기로 했잖아. 근데 니들이 왜 이렇게 나불거려가지고 지금 이 미 국무부에서 우리에게 제재한다 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하냐, 뭐 하는 거냐 하고 지금 강력 항의하고 있다는데, 여하튼 뭐 수상한 자들입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회죠. 이 국방위가 모든 기업은 드론 방어 무기를 사라. 즉 정부가 이제 지켜줄 수 없다. 왜? 모스크바 막 인근에 막 때리고 하는데, 야, 우리가 뭐 노력을 해보겠는데 장담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 어디 때릴지 모르니까 니들 돈 있으니까 스스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무기 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지역의 민간인 구역에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대량 공격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가까운 장래에 바흐무트 포위하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지금 이번 주말간에 뭐 바흐무트 포위했다, 이제 뭐 함락 직전이다,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다, 뭐 이제 이런 뉴스 막 나오니까 이런 반박을 미국 전쟁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도 바흐무트 철구는 낭설이다, 전선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동부전선을 시찰했답니다. 그래서 무라도프 상장과 전황을 논의했는데, 이 무라도프는 그 부흐레다르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박살난 바로 그 지휘관입니다. 그 사람하고, 그래도 자기 개판지 그 사람하고 지금 전황을 논의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라스푸티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더 빠르고 지난해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 해당 지역의 구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상지도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제 도네츠크, 여기가 루안스크 이렇게 되는데, 이 지역에 지금 뭐 구름이, 눈구름, 비구름이 이만큼이나 지금 짙게 끼어 있어요. 아래에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맑은데, 이 돈바스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구름이 짙게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눈이 오든지, 추우면 눈이 오든지, 안 추우면 비가 올 텐데, 지금은 기온이 따뜻해져서 비 오는 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창이 돼 가겠죠? 그래서 이 전선 상황이 이렇는데, 지금 뭐 도로 부분은 기동이 되지만 이 양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녹아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진창으로 돼 가겠다라는 거고, 자, 이런 소식을 바탕으로 그 뉴욕타임스의 척 파러가 만들고 있는 바흐무트 크레미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바흐무트는 이렇게 척 파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자, 아직은 완전히 포위되진 않았고, 에워싸고 있고, 이 지역은 또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쑥 지금 밀고 내려갔다라는 소식이고, 이 동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 이제 물을 터뜨렸는데, 터뜨린 그 부분을, 러시아군이 다 회복해서 밀고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프리고진이 우리는 거의 다 포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반영한 지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지도가 바흐무트 지역이고, 크레미나 지역은 역시 크레미나 남쪽에서 이 남쪽 숲이죠. 숲 입구에서 전투가 조금 큰 전투. 그리고 여기 리스칸스크 오래간만에 볼 수 있는데 이 리스칸스크가 있고 여기 옆에가 이제 세베로도네츠크죠. 이쪽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크레미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총 16번의 이 전선 지역에서 16번의 공습을 해줬다라는 표기도 해놨습니다. 뭐 거의 러시아군이 추가로 확보한 영역은 없고 이 P66도로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이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크레미나는 뭐 제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군이 조금 약세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 바흐무트 지역은 러시아군이 좀 강세는 강세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좀 이따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병력 집약적인 인해 전술을 펴고 있는 러시아군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 저 많은 병력을 데려왔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발표한 부분 동원령을 가짜였으며 당시 발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강제 동원되어 전선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에서의 병력 피해는 거의 없고 동원되는 병력은 3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던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지금까지 동원된 병력은 50만 명이 넘는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메디아조나를 인용해서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3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각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지난해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함께 시행했던 즉각 혼인신고 제도 관련 통계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최소 49만 2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즉각 혼인신고 제도는 징집 또는 동원 대상인 청년이 지역 병무행정기관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 징집 및 동원 대상 청년들의 합동 결혼식을 정부 당국이 해주고 법적 혼인신고까지 당일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메디아조나는 러시아에는 법적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커플들이 많은데 이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징집 또는 강제 동원 대상자들이 전선에 투입되어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 징집 또는 동원을 앞두고 많은 커플들이 급히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디아조나는 정부는 동원령 초기에는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청년들을 우선 동원해갔고 이후 동원 대상을 각 대도시로 확대하기 시작했는데 각 지역별 즉각 혼인신고 제도 신청 숫자 증가 추세가 각 지역별 동원령 시행 시기와 맞물려 증가하는 통계가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은 개전 초 20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던 러시아가 지난 9월 공식 발표한 규모로만 동원 30만 명, 징집 12만 명 등 42만 명의 병력을 추가로 마련해 전선에 보냈으며 여기에 더해 바그너 그룹과 가즈프롬 산하의 신규 용병 조직까지 최소 10만 명 이상의 용병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다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투입된 병력 규모가 적게는 50만 명, 많게는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끌려간 병력 대부분이 극심한 장비 부족과 보급난에 시달리며 사실상 소총 하나 쥐고 돌격하는 돌격대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징집과 동원, 모병을 확대하며 더 많은 청년들을 죽음의 땅으로 내몰고 있는 푸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추가 동원한 게 50에서 70만 명. 그러니까 전쟁을 20만 명으로 스타트했는데 50에서 70만 명을 더 투입했으니까 70에서 90만 명을 이 전쟁에 투입했다. 정말 무지막지한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합동 결혼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방 병무행정당국에서 빨리 신청만 하면 이렇게 결혼식을 해준답니다.
왜냐? 사실혼 관계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들이 예비군으로 끌려가서 전선에 가서 뭐 중상이나 부상, 뭐 상해용사가 되든지 아니면 전사자가 되든지 그러면은 보훈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인이. 그런데 혼인신고 안 됐으니까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빨리 혼인신고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합동결혼식을 하는데 그게 그 합동결혼식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러시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49만 1,800쌍. 엄청난 거죠. 이 49만 1,800쌍이 전부 다 끌려간 건 아니고 내가 곧 끌려갈 개연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말고 진짜 그냥 혼인신고하고 제대로 법적 부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순수한 솔로들 천지로 있겠죠. 이런 사람들 해서 그냥 동거만 하고 있던 사람들만 49만 1,800명이 즉각 혼인신고, 아까 그 제도 그걸 통해서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31만 8천 명을 동원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푸틴의 말 믿어주고 31만 8천 명 11월 달에 그리고 또 이 2022년 한 해 동안 동원이 아니고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 갔다 온 예비군들이죠. 예비역들을 동원해 가는 것을 동원이라고 하니까 그 동원을 31만 8천 명 푸틴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고 그리고 2022년 정상적으로 징집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12월까지 그게 12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군대 입영 연기하는 거 안 받아주고 그냥 다 들어와 해가지고 12만 명을 징집으로 추가 원래 신병 입대를 시켰고 그러면 얼마죠? 이 32만 명에다가 12만 명, 44만 명. 그리고 바그너 그룹. 또 바그너 그룹하고 대항하려고 또 이제 가즈프롬에서 쇼이구가 지시해서 만든 그런 용병 그룹. 이런 데서 한 10만 명 데려갔으니까 그것만 해도 50만 대 중반.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푸틴이 31만 8천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또 4, 5개월 지났으니까 또 아름아름 데리고 간 애들 하면은 50만은 뭐 진작에 넘었고 6, 70만 명이 전쟁 이후에 추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800명, 900명씩 갈아넣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젊은이들이 푸틴의 욕심에 저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 지난 주말에 뭐 YTN, 연합뉴스 뭐 이런 데서 주류 매체들이 마구마구 함락 직전이다 했는데 진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흐무트가 사실상 포위됐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흐무트를 포기하라는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내 매체들도 해당 영상을 퍼나르며 우크라이나군이 다리를 폭파하고 철수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내는데 알고 보니 러시아의 선전전이었습니다. 바흐무트, 아무래도 제2의 스탈린그라드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공수군과 함께 바흐무트에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를 사실상 포위했으며 하루 이틀이면 바흐무트를 점령할 수 있다고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현지 시각 3월 3일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그너 그룹이 사실상 바흐무트를 완전히 포위했고 우크라이나군에게 고작해야 도로 하나 정도만 남았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이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라며 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맞섰지만 이제 그곳에는 적군이 아닌 노인과 어린이들만 남았고 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우크라이나군은 당장 이곳에서 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를 포기하고 교량을 폭파하며 철수하고 있다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들은 파괴된 교량이 바흐무트 북부와 서부의 도심 진입로 교량이라며 러시아군의 도심 진입이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량 폭파 영상들은 국내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며 우크라이나군의 바흐무트 포기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공개한 영상의 주변 지형과 위성 사진을 분석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러시아가 바흐무트 도심 서부의 흐로모우 하천 교량 폭파 영상이라고 공개했던 이 영상은 북위 48도 64분 62초 03, 동경 38도 00분 78초 95의
크라스나호라 정착촌 남쪽의 E40 도로상의 교량으로 러시아군이 크라스나호라를 점령한 2월 중순에 이미 폭파된 다리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흐무트 북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도주하며 폭파했다고 보도된 철교는 바흐무트 북부에 있는 교량이 아니라 바흐무트 동부 공업지역과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도심 방어선 재조정 당시 바흐무토우카강 일대의 교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폭파된 것으로 철수와는 무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오신트 소식통들의 크로스 체킹 결과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를 포위했다며 점령을 주장하고 있는 흐로모우, 이바뉴스케, 글리시치우카 지역은 키우 시각 3월 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의 통제 하에 있고 이곳에는 기존의 영토 방위 예단과 국제군단 병력에 더해 제24 기교화 예단, 제80 공중 강습 예단, 제3 돌격 예단과 다수의 포병 예단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통제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바흐무트 포위와 우크라이나군 철수는 러시아 측의 거짓 선전전이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바흐무트 일대에 이미 라스푸티차가 시작되어 평야 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까지 진창이 된 상황이어서 공격하는 러시아군보다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3월 3일 올렉산드르 시리스키 상장이 바흐무트에서 싸우고 있는 제93 기계화 여단 지휘부를 방문해 모종의 작전 명령을 하달했는데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기계화 부대가 러시아군 보병대의 추가 진격을 막고 도심지에서는 시가전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최대한의 손실을 강요하는 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최근 국방부 산하에 최소 10개, 내무부 산하에 최소 8개의 신규 여단을 창설하고 서방 교육 파견 복귀 병력들을 중심으로 반격 부대를 편성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라스푸티차 이후 바흐무트에서 제2의 스탈린그라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과연 바흐무트가 푸틴 제국 종말의 시작점, 제2의 스탈린그라드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수장, 완전히 그냥 군복을 풀세트로 차려입고 바흐무트가 뒤에 보이는 곳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야 철수해라 라고 영상을 보냈는데 차기가 대통령급이다 이거죠. 왜 이러냐? 지금 굉장히 격렬한 권력 투쟁을 하면서 프리고진이 궁지에 몰리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국내 정치용 선전전이죠. 러시아 시민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다. 내가 바흐무트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희망이야. 라고 하는 선전전을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언론들이 깜빡 넘어갑니다. 다리 폭파하고 후퇴한 우크라이나군 바흐무트 연합뉴스. YTN 바흐무트 러의 함락 직전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압박.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 함락 위기 러 최대 승리. 또 연합뉴스 러시아군 압도 이거는 뭐 며칠 된 건데 압도적 포병 화력에 우크라이나군 멘탈 무너지는 아니 포병 화력이 우크라이나군이 훨씬 센데 어떻게 러시아군이 압도적이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다리 폭파하고 후퇴한 우크라이나군 바흐무트 사실상 포위됐다. 이거 이제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주장한 좌표 그리고 실제 오신트들이 정말 좌표를 다 확인하고 사진까지 다 확인하고 검증한 그 좌표가 어디냐. 이런 선전전에 의해서 척 8호까지 속았어요. 속아가지고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다리를 파괴했다. 여기는 완전히 바흐무트 도심 바로 그냥 여긴데 여기서 지금 파괴했다.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라고 생각이 되죠. 척 8호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현장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밀리터리 마니아들 완전히 그냥 밀리터리에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척파로와 이 바그너 그룹이 여기서 폭파했다고 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이제 바흐무트 시내고 여기 빨간 점 여기인데 실제로 사진하고 다 대조해 보니까 여기입니다. 네. 바흐무트 북쪽 크라스나호라에서 크라스나호라 이제 진작에 2월 달에 함락됐죠. 이때 바흐무트 쪽을 단절시키는 도로 폭파. 이거 2월 달에 한 겁니다. 이걸 이제 지금 폭파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동영상 공개됐죠. 이것도 어디냐?
하면서 여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 지금 여기와 여기 폭파됐으니까 북부 지역 지금 다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였어요. 여기 있는 이 철교. 우크라이나는 이 철도로 지금 바흐무트에 보급을 하지 않아요. 철도로 보급하는 건 러시아죠. 철도를 끊어버렸어요. 왜냐?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었죠. 여기 이 주택 지역을 포기하고 이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 40m 폭의 이 강이 있고 이 강 서쪽은 완전히 그냥 뚝으로 돼 있고 강 동쪽은 완전 공원처럼 돼 있어서 아주 개활주로 지금 잘 보이는 그래서 방어에 무척 요리한 아주 뭐 중세의 해자처럼 돼 있는 이 선을 다시 방어선으로 재조정한다라고 지난주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거기. 작전을 다 세워서 지금 뒤로 뺀 거예요. 그걸 지금 함락 직전. 그리고 여기와 여기 폭파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 위에, 저기 위에, 여기 지금 폭파된 걸 가지고 여기 폭파됐다라고 연합뉴스, YTN 이런 데서 이야기한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 지역에 지금 병력 배치를 보면 우크라이나군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단급은 아니고 여단, 이 단대가 보면 여단, 대대, 뭐 연대, 뭐 천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뭐 러시아군이 잘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황당한 게 러시아군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지금 러시아군이 지난 7개월 동안 전투에서 전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제가 얼추 대충 재보니까 한 270제곱킬로미터. 우리 경기도 연천군의 한 40% 정도? 연천군의 40% 정도. 왜? 제가 왜 연천이라고 하냐면 일단 전방이고 그리고 여기 뭐 전부도 뭐 평원 아닙니까? 우리 연천은 산악지역인데 더 힘들죠. 연천을 진격하는 거는. 근데 여기는 평원이니까 더 쉽죠. 근데 면적으로 따지면 연천의 한 40%. 도시락은 솔레다르, 바흐무트 이거밖에 없어요. 연천으로 치면 뭐 연천읍, 전곡읍 이 정도. 그 중에서 솔레다르 하나 먹은 겁니다. 7개월 동안 10만 명을 죽이면서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부상을 당하면서 연천의 한 40% 정도를 밀고 들어온 거예요. 7개월 동안. 이게 잘 싸운 겁니까? 바보들이죠, 바보. 정말 황당한 러시아군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